박은빈 씨 원래 스타였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편으로 광고 단가가 2억에서 4억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미디어의 효과는 나타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TV평 시청자 데스크라고 KBS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뉴스,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스포츠 전 장르에 거쳐서 비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선정적이다, 폭력적이다, 하다못해 자막이 틀렸다라고까지 비평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월드컵을 하라 반드시 매주 60분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비평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TV평 시청자 데스크는 KBS의 프로그램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이 됩니다. 10시부터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방송되죠. 제법 인기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KBS1은 광고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TV 속 세계 속으로가 방송되고 나면 바로 광고 없이 프로그램 시그널이 나가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평 시청자 스카이스트의 정재민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60분간 진행을 하죠. 만 5년 반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 보지만 저는 인지하지 못한다. 여러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KBS 내에서 시청률을 경쟁하는 프로그램은 애국가입니다. 방송 시작과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의 시청률이 나옵니다. 1,800만 가구에서 54만 가구가 매주 저를 보는 거죠. 60분씩. 혼자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애완동물을 데리고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매주 100만 인간 혹은 애완동물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못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TV 시청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냐. 참고로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5년 반 동안 K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록은 송혜 선생님 다음으로 장수한 외부 진행자로 KBS4에 기록이 돼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반응은 없으시는. 자, 그래서 그렇게 떠들어봐야 못 알아보겠고 영향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미디어학자들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프레이밍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임이라는 말 자주 쓰시죠. 사진 찍을 때 어느 각도로 무엇을 찍을 것이냐가 프레이밍입니다. 하나의 창도 프레이밍인 거죠. 자, 여기 보시고 계시는 그림에서 뒷사람이 칼을 들고 앞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프레임 안에서는 빨간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의 모니터만을 바라보게 되면 네모 상자 안에 앞사람이 뭔가 흉기를 들고 뒷사람을 위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프레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저 강의실 밖 복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서울시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워싱턴 DC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실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창,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언제나 이렇게 프레임을 해서 세상에 보여줍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확대하고 무엇을 축소할 것인가가 바로 프레이밍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고 미국 병사들이 수통에 물을 먹이면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이 보이시죠? 미국의 24시간 뉴스 채널에서는 CNN에서는 오른쪽을 프레이밍합니다. 오른쪽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자기 수통의 물을 포로에게 먹여주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애로운 미군 병사로 비춰집니다. 반면에 왼쪽에 불꽃 모양의 로고가 있는 이 방송사는 중동의 카타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사입니다. 미국의 CNN이나 영국의 BBC가 그들만의 프레임으로 그들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보여준다. 어떻게? 오른쪽 사진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채널이 알자지라고 실제로 중동 국가에서 뉴스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자지라의 프레이밍은 왼쪽을 잡고 선택합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아서 목을 꺾고 거기다가 총구까지 겨누고 있는 잔혹한 미군 병사를 보여줍니다. CNN을 시청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인도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미군 병사를, 알자지라를 시청하신 분들은 왼쪽에 잔혹한 미군 병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진은 진실일까요?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의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줌아웃을 쭉 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줌아웃을 쭉 했더니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영화 세트장이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이밍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서 선택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배제된 결과라는 겁니다. 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프레이밍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gives one impression. 한 청년이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제법 거칠어 보입니다. Seen from 다른 another point of 각도에서 view, 볼까요?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신사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로 But 느껴집니다.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전체 what's going 그림을 on. 봤더니 목숨을 잃을 뻔한 신사를 구해준 정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갑질을 하다니라고 비난을 했다가 한 이틀 뒤에 정반대의 사실이 밝혀져서 낯뜨거웠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인 참담한 결과입니다. 한두 사람이 받아들이고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프레임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사회 자체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100년 전에 사람들은 왼쪽 위의 그림처럼 저 편안하게 보이는 자세로 누워서 아편에 중독돼 살았습니다.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환생한 듯이 비슷하신 분이 똑같은 포즈로 앉아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죠. 중독의 대상이 아편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숫자가 제한적이었겠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전 지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1m 이상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분 계십니까? 계셔도 지금 손들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죠. 사실 없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에 깨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갑을 놓고 출근을 하면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놓고 나오면 업무도 개인의 일상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제가 감히 중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서구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위쪽 사진을 보면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당선됐을 때 언저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 딸 둘 옆에 관료들 모두 다 정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은 2013년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취임식 날입니다. 저 자막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Second Inauguration이라고 자막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딸들 옆에 앉은 관료까지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15년 카이스트 홍릉에 있는 경영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에 무크라는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이 유행했습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MIT의 강의를 컬 해서 스트리밍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좀 보링, 지루한 강의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그냥 전부 다 풀샷 하나로만 찍어가지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냥 풀샷 하나만 찍어도 그대로 올려주는 거죠. 일방향적인 학습이었죠. 그래서 2015년에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양방향 수업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교육 실험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아프리카 TV, 지금은 수피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플랫폼을,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계시는 분이 당시에 저희 경영대 부학장이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마주칠 텐데 아무리 불을 딱 붙여주면 알아서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불을 붙여주면 열심히 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불을 붙여줘도 타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불을 붙여주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알아서 저절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학장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만들어내고 타시는 분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옆에는 언제나 소울메이트인 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자는 온갖 이상한 짓을 다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주변의 교수님들이 저것들 또 시작했다. 저것들 또 시작했어. 뭔 짓이야. 무슨 교수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교수들에게 강의라는 건 언제나 제한된 공간 내에서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고 저는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들고 여보세요.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얘기해. 괜찮아. 뭐 강의는 강의고 나는 얘기하는 거지 뭐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화장실 가더라도 조용히 나가시지 갑자기 손을 들고 그 강사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다들 중단에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가 와서 듣는지도 모르고 댓글로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강의를 할 교수는 없었죠. 실제로 저희들이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하는 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댓글에 꿀잼 진짜 교수 만남? 이라는 댓글을 누군가가 달았습니다. 초등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노인인지 알 수는 없겠죠. 혹은 강아지일 수도 있겠죠. 제가 댓글을 놓치지 않고 제 명함을 꺼내서 카메라에 비춰줍니다. 자, 교수 인증 맞지? 그랬더니 다시 댓글이 달립니다. 헐, 진짜 교수.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장면을 동아일보 기자가 그날 수업을 와서 들었었나 봅니다. 모르죠, 저희들은 누가 듣는지. 다음날 동아일보의 기사가 떴습니다. 온라인 쌍방향 교육 홍릉에서 이런 카이스트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방금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그대로 기사에 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여전히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뭐 트위치나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저거 뭐 별풍선 하나 100원 받겠다고 왜 저렇게들 난리를 치는 것이고 공짜로 봐도 되는데 왜 저렇게 돈을 던지는 걸까? 불평선을 던지는 걸까? 여러분들 폭삭 소가수다도 많이 보시겠지만 뭐 많이 우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해서 막 TV 모니터에다 돈을 던지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걸까? 한 학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용자들의 심리, 소위 말하는 스트리머의 심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여러 가지 일련의 논문 시리즈를 썼죠. 돈을 던지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방송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TV에서 몇백만 데이터를 전수를 다 긁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채널을 보고 어떻게 옮겨갔고 언제 돈을 던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논문도 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본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인 거고 아무리 사소한 실험도 꼭 해보시라라는 의미입니다. 2015년에 저희들이 이런 실험 아닌 실험을 하면서 핀잔을 받았었지만 그로부터 만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초등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 모든 교육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뭐 이제 줌이라는 플랫폼을 주로 활용했습니다만은 옮겨갔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핀잔을 받았던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실험이었지만 5년 후에는 전 세계가 모두가 채택하는 모델이 됐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죠.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미래인가를 실험을 해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를 맞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